경제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경제 공동체인데 최순실과 경제를 공동체로 운영했다. 뭐냐? 핵심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에 있는 집을 그 집을 안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를 최순실이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것 때문에 최순실은 강남에 있는 유치원에서 번 180억 다 압수당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 중에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집에 있는 금고가 있는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검찰이 뭐라 그러냐? 할 필요 없다. 아, 왜 확인을 안 해요? 압수수색을 해야죠.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죠.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이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자, 세월호를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다. 5,200만 국민 여러분, 믿을 말을 믿어야죠. 아무리 악한, 김일성보다 더 악한 박근혜일지라도 그 중고등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데,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걔들을 고의적으로 죽이겠습니까? 만약에 고의적으로 그걸 죽였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북한이 했을 일입니다. 북한이. 그리고 아니 대통령, 현지 대통령에게 대낮에 롯데호텔에 가서 어떤 모모 정모모하고 둘이 이상한 짓을 했다. 아니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죠. 근데 국민들의 95%가 믿었어요. 그 말을.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다고요. 뭐 경북 대구 부울경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선동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무당 구설했다. 법정에서 전부 다 이것은 아니라고 다 확인이 됐습니다. 무당 구설했다. 그리고 세월호 일어났을 때 박근혜가 7시간 늦게 갔다. 7시간 늦게 간 것이 아니라 한 3시간, 2시간 늦게 갔는데 이유가 뭐냐? 화장하느라고, 머리 만지느라고 늦게 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하면은 처음에 세월호가 제가 아주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언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YTN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도했느냐? 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전원 구조가 됐다. 학생들이 전원 구조가 됐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거기에 있는 김기춘 비서관 비롯하여 아이고 다행이다. 사고가 난 것은 문제지만은 학생들이 다 구조가 됐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1시간 후에 학생들 중에 일부가 지금 배가 물에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또 수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YTN이 문제입니다. 제가 피해를 당한 가장 큰 언론 중에 하나가 YTN입니다. JTBC. 그 다음에 CBS 로컬뉴스. CBS 로컬뉴스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정강훈 쳐보세요. 나는 인간이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MBC의 PD수첩. 인간이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KBS. 또 정강훈의 사생활 탐구.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또 CBS. 온 언론들이 저를 죽이려고 거의 10년 동안에 저를 죽이려고. 제가 죽었나요? 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저 한 칼에 죽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무섭고 두 번째는 뭐냐? 진실이 무섭습니다. 진실이. 그렇게 언론들이 저를 죽이려고. 특별히 뉴스엔조이.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정강훈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도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방송에 나오냐고. 빤스 목사라고. 그렇게 저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도 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선동해 국민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만큼 우리가 6.25도 겪어봤고 또 이승만의 건국도 겪어봤고 박헌영도 겪어봤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도 경험을 해봤으면 이제 국민들이 좀 똑똑해져야죠. 이재명이 이런 거짓말에 또 선동을 당합니까? 지금 이재명이 금방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2016년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장벽을 허물고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마침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만. 2016년 가을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을 기억하자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뭐라냐?
촛불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촛불혁명. 그러니까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박근혜를 촛불혁명으로 탄핵시킨 것 같이 이번에 윤석열을 촛불혁명을 일으켜 다시 탄핵을 시키자. 이거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인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우리는 권력자의 국정농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그 모든 꿈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이것은 북한의 공산당보다가 더 강력한 선동질입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속여먹는, 국민들을 하여금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하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2016년 박근혜 탄핵을 연상시키자 이거죠.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또 나가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금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이 정권인데, 자기들이 권력인데 최악의 윤석열 대통령을 최악의 정부라 그럽니다. 최악의 정부. 윤석열은요, 윤석열 연설문을 딱 보면 이승만과 박정희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자, 여기서 끊고 윤석열의 연설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국민들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목포, 순천, 또 대구, 경북,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특별히 서울, 경기, 인천 오늘 1천만 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선동하는 바로 이 이재명의 말을 듣고 오늘 강원광장에 쟤들이 4시부터 한다 그러니 우리는 3시부터 합니다. 빨리 출발하십시오. 세수도 하지 말고 출발하십시오. 6.25가 일어났는데 피난 안 간 사람이 있나요? 6.25가 일어났는데 6.25보다가 더 지금 무서운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건국 후 80년 후에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최고의 지금 내란 사태가 강원에서 오늘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의 연설을 들어보면 모르냐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정부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경북 대구에서 한 연설문부터 들어보시고 정말 이게 이재명의 말이 맞는지,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최악의 정부인지 국민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요. 왜 거짓말에 속습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왜 국민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가 유지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문재인 또 김대중 그리고 또 노무현처럼 평양에 가서 항복 서명 문서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걸 쓰란 얘기야. 지금 윤석열 보고 평양 가서 연방제 서명 또 하란 얘기야. 자,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시면서 그리고 이재명 연설과 비교해보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정부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든든하고 멋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경북을 찾으니 참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다른 말씀을 좀 먼저 조금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끝. 지금 사실은 연설문을 메모해 왔다고 조금 전에 말을 했어요. 대통령은 연설할 때 즉흥적으로 안 하죠. 메모를 연설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메모 연설은 하지도 못하고 이제 내가 다른 얘기를 좀 하겠다. 이것이 바로 본능입니다. 본능. 윤석열 속에 가득 차 있는 본능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도 인정하지만 검찰총장 할 때는 국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대통령 후보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교수들한테 배웠든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든지 꿰뚫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들어보면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들어봐 주세요. 오래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워가지고 이런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만. 자, 저도 수없이 방송을 통하여 연설 통해서 한 말 그대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성장통에 성장하다 보면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또 불의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항상 무임승차를 한 것이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의 좌파, 주사파, 공산주의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성장하는 과정 중에 돈도 안 내고 올라탑니다. 무임승차입니다. 올라타서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실은 왜 데모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다.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올라탔어요. 반드시 거기는 간첩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하는 거예요. 주사파 이론이 끼어든다 이거야 거기에. 4.19 혁명? 4.19 혁명 때 간첩들이 안 끼어들었습니까? 4.19 혁명 보십시오. 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단독 후보입니다. 단독 후보. 정적들은 다 죽었어요. 신익희, 조병욱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승만이가 죽였다고 또 이렇게 거짓말해요. 조병욱 박사는 암이 왔어요. 암이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조병욱 박사를 경무대로 불러가지고 그때 같이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조순영 의원입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조순영 의원이 따라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우야 어떻게 몹쓸 병이 이렇게 왔느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미국에 있는 통합병원으로 내가 보내줄 테니 하면서 달러를 그 당시에 달러를 2만 불입니다. 그게 프란시스카 여사 이승만의 영부인이 뜨개질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입니다. 돈 2만 불을 이걸 주면서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이승만이가. 그런데 조병욱 박사를 이승만이가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좌파 빨갱이들은 모든 이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가 이걸 확인했어요. 조병욱 조순영 의원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조병욱 박사 아버지를 이승만이가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따위 소리 하냐 그래. 아니 세상에 좌파들이 다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아니 내가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직접 갔고 그리고 달러를 2만 불 주면서 아우야 어떻게 해서 이런 병이 왔냐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이게 이승만이가 조병욱 박사를 죽였습니까?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 선동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북한이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북한이.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한테 줄 서고 있는 국민들이 절반이에요. 절반. 국민의 절반. 저는 몸도 안 좋아요. 그런거리도 비틀거려요. 근데 왜 내가 아침 일찍에 왜 방송에 나옵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북한은 북한대로 불쌍하고 2,500만이.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뭐냐? 이재명에게 줄을 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50%예요. 50%.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신익희요? 신익희를 죽였다고요? 이승만이가? 익산에 가서 유세 연설하고 오다가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나이가요 적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요 60 넘으면요 다 환갑잔치 하면서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게 환갑잔치입니다. 그때 치고는요 다 사람들이 오래 산 거야. 그만큼 살았으면. 그런데 죽였다고요? 이승만이가? 그 이승만이가 하야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주사이론이 뭡니까? 김일성이가 만든 주사이론입니다. 민주화 과정 중에 끼어들어서 6.25 때도 그렇고 계속 끼어듭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오늘 무너지게 된 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심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였습니까?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뭔 말입니까? 문재인이가 코로나를 빙자하여 국민들에게 돈을 무제한 풀었습니다. 그래서 500조밖에 안 됐던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지금 100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 500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자영업자 뭐 등등 좋았죠. 돈 받아 먹을 때 좋았죠. 그러나 국가는 망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도 40% 이하로 안 떨어져요. 왜? 국민들이 500조를 받아먹었으니까. 그게 다 자기들 세금으로, 그 다음에 자기들 후손의 빛으로 돌아오는 줄 모르고 그냥 국민들이 돈만 주면 좋은 줄 알고 자영업자들 돈 다 받았죠. 심지어 가게하는 사람도 돈 다 받았죠. 코로나를 빙자하여. 코로나를 누가 유도했습니까? 문재인이가 유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대만처럼 코로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어요. 세계 유일의 대만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를 대만이 딱 잘라버린 거야. 중국 사람들 절대 못 들어온다. 그 대만은요, 불과 코로나로 걸린 사람이 몇십 명밖에 안 됐어요. 원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중국 관광객을 막아야죠. 문재인이가. 오히려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냐. 중국 관광객 한국으로 빨리 많이 오라고 선전했어요. 그러면 코로나를 유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발생은 중국에서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그때 가서는 뭐라고요? 백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코로나 때 100% 갇혔습니다. 100%. 어떻게 갇힌지 알아요? 교회 어디 다녀요? 사랑교회 다녀요. 그러면 검사도 안 하고 무조건 격리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격리됐어요. 뭐 숭이여고 강당, 그 다음에 뭐 시설에 우리 성도들이 100% 다 갇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의 발상지가 아닙니다. 지금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와 관계없다고. 박대출 의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조사를 하고 질병관리본부장한테 광화문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증거를 내놔라. 못 내놨어요. 근데 광화문만 갔다 오면 무조건 다 핸드폰 추적해가지고 다 격리시키고 처벌하고. 이게 바로 문재인 이놈이 한 짓입니다. 이놈이. 이래서 정권을 연장시키려고. 위로 한번 띄워주세요. 박대출. 지금도 현재 또 국회의원 또 당선됐어요.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를 격리시키려면 사랑제일교회만 격리시키면 되겠습니까? 전철에는 코로나가 그러면 확산 안 됩니까? 전철에 빽곡한 거하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밀도가 셉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해요. 전철은 매일 타요. 백화점 왜 안 막았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재판에 다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했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딱 찍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거 이의제기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무슨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이권을 해먹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그럽니다. 또 그거 하면 뭡니까? 자, 지금 여기서 중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지시를 받는지 모르지만 북한이래, 북한. 이걸 벌써 대통령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미 알아본 겁니다. 이것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정부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17%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기자회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서 지시를 받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소통을 하고 무제한 주제와 관계없이 국민과 공개 토론하겠다 하고 2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7%로 떨어져요? 이것이 바로 어디서 지시를 받는지 모르지만 어디를 지시를 받아요? 북한에서 지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게 뭐 밥이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나 혼자 말을 많이 해서 황교안 장관님. 종전협정, 평화협정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대구 경북에 가서 한 연설이거든요.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사실은 이걸 깨뜨려 다 보고 있는 거야. 종전협정, 평화협정. 뭐 우리가 수도 없이 설명했지만 최근에 이제 또 뭐 우리 교계에서도 일부 목사님들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뭐 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 종전 선언을 하자,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하자는 것은 그 뒤에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그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 북한의 김일성이 때부터 뭐 김정은에까지 계속해서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냐? 지금이 뭐 전쟁 상태도 아니고 전쟁을 하다가 현재는 정전, 잠깐 쉬는 또는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네. 정전,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유엔사령부의 기능은 휴전 상태를 누가 잘 지키지 않느냐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제1 목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은 문재인이가 계속해서 문정권 5년 동안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종전선언을 하면은 당장 자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유엔사령부 해체하고 다 가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목적은 이제는 뭐 저는 북한의 그 숨은 의도가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뭐 두렵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혼자 싸우는 것보다 또 대의명분 쪽에서도 유엔이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유엔 사령부가 있으면은 유엔군 참전했던 16개국이 바로 들어옵니다. 예, 시간을 다투지 않고 또 그 유엔사의 일원이 또 한미동맹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있지만은 유엔사의 일원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유엔 사령부의 후방 기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전쟁 물자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것은 뭐 국가 지도자라면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뭐 개인이 손익 계산을 그냥 상식적으로 해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그걸 계속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제 그런 상식적인 면에서 공부를 했든지 아니면 그런 군사안보 전문가한테 그런 또 이야기를 듣든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같은 대통령 후보를 했고 현재 야당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아직도 저런 소리를 하고 거기에 또 발맞춰 우리 일부 교계에 그런 지도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네. 조금 전에 여기 댓글에 이거 재방송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젯밤에 밤잠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왜? 이재명 때문에 감원 광장에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내란이. 그러니까 아직도 출발 안 하신 부산, 경남, 울산, 저 밑에 순천, 목포 걸어서 오세요. 걸어서 오시라니까요. 걸어서 오시다가 순교당할지라도 오시라고요. 지금 현재 이승만 시대 박근혜하고 싸울 때 그때 6.25 때 그리고 5.16 박정희 혁명일 때 그때 이후로 최고의 위기가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재명이가 5만 명의 동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5만 명에. 우리는요 1,000만 명 나와야 됩니다. 1,000만 명 나와서 한 번에 불을 딱 꺼야지. 찔끔찔끔 우리가 6년 동안 강원운동 해보니까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어. 저는 또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오늘 1,000만 명이 감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우리가 시작이니까 아직도 부산, 울산, 경남, 남쪽, 경북, 대구, 강원도 빨리 출발하시라고요. 출발하기 싫어요? 북한으로 가세요. 차라리. 북한으로 가시라고요.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 정강훈 목사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정돈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정강훈 목사가 5, 6년 동안에 가문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돼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떤 세상이 온지 압니까? 연방제로 바로 갑니다. 주한미군 바로 철수했습니다. 대기업 해체됐습니다. 이재명의 자서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정강훈 욕하지 말으니까요. 그 다음은요 정강훈 목사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목사들 중에도 정신 나간 놈들이 지금 전두남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두남 빨리 방송하러 와 일로. 나는 밤잠 한 잔도 못 잤어. 지금 하고 있잖아 방송. 이런 것을 왜 국민들이 모르냐는 얘기야. 내 말은. 어떻게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서 아직도 이재명한테 줄을 절반이었습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정부인가. 지금 내가 이재명이가 지금 극렬하게 선동하기를 최악의 정부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최악의 정부가 아니고 최선의 정부라는 것을 내가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또.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기 할 일이나 좀 똑바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니 조금 전에 앞에 경북 대구 연설 중에 미사일이나 펑펑 쏘고 그거 한번 들어봐요. 자, 그렇죠. 그거 한번 들어봐요. 됐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펑펑 쏴야 되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그럽니다 또. 뭐 하면 뭐입니까?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 북한의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펑펑 쏜다. 이거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김대중이가 공식적으로 준 돈만 5억 불입니다. 5억 불. 김대중이가 만들어준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미사일을. 김대중이가 평양에 가기 전에 원래 예상되는 바로 오늘 출발인데 하루 연기됐죠. 여러분
저는요, 기억력의 천재예요, 천재. 아니, 오늘 평양으로 가게 돼 있는데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루 연기됐어요. 왜 하루 연기된지 압니까? 홍콩의 은행에 돈이 입금이 안 됐다는 거야.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부랴차랴 홍콩에다가 돈을 5억 불을 입금을 했더니 그 다음날 출발했습니다. 이런 정상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김대중이가 만들어준 겁니다. 미사일 누가 만들었어요? 김대중이가 만들어준 겁니다. 김대중은 간첩이요, 간첩. 응? 간첩입니다. 노벨 평화상요?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 그래서 이 김대중이가 공식적으로 준 것만 5억 불이에요. 5억 불 뿐입니까? 그 후에 개성공단, 그 다음에 금강산 개발 50조도 들어갔습니다. 50조도. 그래 놓고 김대중이가 평양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북한은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고. 자, 이거 보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황장님 읽어보세요. 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네. 내가 책임지겠다. 자, 책임져야죠.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가 없다면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무덤 파내야죠.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김대중이가 왜 나쁜 놈이냐 하면은 김경재 총재가 이 김대중이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홍콩을 거쳐서 북한에 특사로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김경재 총재가 제1비서예요. 박지원보다 앞서 있었어요. 왜 그러냐? 김대중이가 미국에 도망가 있을 때 김경재가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을 소개를 해준 거야. 가발공장하는 박지원을. 뉴욕의 한인회 회장하는 박지원을 누가 소개했느냐? 김경재가 소개한 거예요. 박지원을. 그런데 그러니까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경재예요. 김경재한테 북한에 특사로 밀사로 비밀로 갔다 오라. 갔습니다. 갔더니 김경재 방송에서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김경재는요 지금 완전히 우파예요. 공개적으로 방송하고 있잖아요. 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김경재 총재하고 잘 알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단 김일성 거기 시체에 경비하러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남한에서 탈로가 나면, 기자들은 탈로 나면 큰일 나니까 나는 거기는 못 가겠다. 그랬더니 북한의 국립묘지입니다. 열산릉 묘지. 거기를 가자. 거기는 갈 수 있겠다.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가서 딱 봤더니 그 코너에 딱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광주 사태 때 북한군이 와서 죽었던 전사자 명단이 이 보십시오. 그림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다 쓰여 있습니다. 광주 사태. 그래서 김경재 총재가 속으로 뜨끔하면서 아, 광주 사태도 이놈들이 일으켰구나 하고 심정해 왔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핵무기 공장을 한번 가보자. 이야, 이놈들이 완전히 김경재를 자기들과 같은 빨갱이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죠. 연변에 있는 핵시설이 아닙니다. 비밀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90%가 완성이 됐는데 90% 완성됐다는 거야. 예? 우라늄을 추출하는 게 90% 완성됐는데 남조선에서 10% 정도만 더 도와주면, 이게 김대중이가 평양 가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10% 정도만 도와주면 우리가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다. 이 말을 김경재 총재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경재 총재가 돌아온 뒤에 북한에서 보고 듣고 한 모든 말을 김대중한테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보고했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기억력의 천재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북한을 갔더니 열산릉 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금수상 거기에 참배하러 가자. 그거는 내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90%가 완성이 됐는데 10%만 남조선에서 도와주면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에게 현찰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현찰 주면 저 핵무기 완성할 것 같습니다. 현찰 주면 안 되고, 만약에 대북에 인도적 지원을 해도 찔끔찔끔 그냥 사람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원을 해야지, 절대로 현찰을 주면 이거는 핵무기가 완성이 됩니다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기 전에 김경재가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자네는 국회로 나가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 박지원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김경재 총재를 통하여 보고를 다 받았는데 90%가 핵무기가 완성이 됐다. 그런데도 이 김대중이가 이따위 말을 하는 것은 이건 간첩이에요. 이거는 김대중 아까 한 말 다시 한번 보세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없고, 김경재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이 말을 했다니까요. 황 장님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네. 개발할 능력도 없다. 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만약에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자, 이 말이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김경재 총재 TV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 김대중의 범죄 행위는 김대중 때 IMF가 왔잖아요. IMF가 왔을 때요, 공적 자금을 전 국가에게 다 투입을 했습니다. 뭐 200몇 조를 투입을 했어요. IMF가 왔으니까. 그때에 회수를 안 한 좌파 기업 30조를 회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김경재 TV에서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 30조 돈이 어디 갔냐 이거야. 김대중 때 공적 자금 투입해서 회수 안 한 30조가 어디 갔냐 이거야. 그 중에 일부가 미국의 뉴욕의 은행에서 드러났습니다. 보세요. 이게 간첩인지 아닌지. 그래서 미국 CIA가 한국 국정원 보고 조사하라. 이 김대중 비자금 조사했어요. 조사하는 사람을 국정원 직원들을 300명을 깜빵 보냈습니다. 이게 간첩 아닙니까? 김대중이 간첩 아닙니까? 그때 재판이 붙었을 때에 구치소에 구속돼서 재판 붙었을 때 증인 신청을 누가 했느냐? 김대중의 아들을 신청을 했어요. 아들이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이 수표가 증인의 김대중 아들 이름으로 발행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랬습니다. 법정 앞에서. 이거 왜 해소 안 합니까? 30조 왜 해소 안 합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것이?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다 꿰뚫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황 장군님, 이거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예. 그리고 조사하는 국정원 직원을 300명을 깜빵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은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명목을 적폐청산 해가지고 완전히 우파를 뭐 거의 뭐 거들나게 하고, 그런데 우파 정권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그런 대응이 없습니다. 뭐 그게 사람 좋은 게 아닙니다. 저기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하려면은 저거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수사하고 처벌해야죠. 예.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전 여론조사 저거 잘 믿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 보수 우파가 많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그것을 전혀 생각지를 않는 것인지 왜 그런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의혹이 있으면은 저 좌파들은 뭐 천안함 그다음에 세월호 별가인 것 같고 정권도 탈취합니다. 예?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국민들은 왜 자꾸 쏘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48% 1638만 명으로 당선됐습니다. 다 나오세요 오늘. 다 나오시라고요. 아직도 출발 안 하신 늦잠 자신 분들은 부산, 울산, 경남 빨리 출발하세요. 아니 차가 없어요. 걸어서 오시래요. 걸어서 오시다가 그냥 순교하시라고. 순교. 다음 저기 순천, 목포 거기는 무슨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결판을 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서울, 경기, 인천 전철 한번 타면 오잖아요. 강원도, 원주, 춘천 전철 한번 타면 오잖아요. 이렇게 이재명이가 사기를 치는데도 선동을 하는데도 오늘 광화문 광장에 안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차라리 북한으로 가세요. 북한 가서 사주시라고요. 이 대한민국은요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켰고 그 다음에는 초근대사에서는 내가 6년 동안 깜빵 3번 가면서 정광훈 목사가 지켜낸 나라입니다. 여기 하자 있어요? 목사들 중에 딴소리 할 사람 있어요? 댓글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정광훈 목사가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 연기됐고 2년 반 지났어요. 지금 2년 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연설로 다시 돌아가면 이재명이가 지금 뭐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재명 연설 들어보십시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수입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항쟁. 4.19 혁명,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60항쟁 있잖아요. 네. 이거 이재명 지가 했나요? 예. 네? 이게 바로 선동의 이 거짓말, 네.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마치 지가 유도했다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환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또 들어보세요. 1987년 6월 국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바로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자, 여기서 촛불혁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거죠.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무너뜨려놨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거든. 이게 이 촛불혁명으로. 촛불혁명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촛불혁명이 뭡니까 도대체? 저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네. 처음에 촛불, 네. 촛불이 모였을 때 얼마 모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늘어난 거죠. 모든 그때 그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예, 민노총, 정교조, 그 산하의 시민단체가 네. 다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은 이번 윤석열을 향한 이런 계획은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들 입장에서는 더 정교하게 다 계획을 짜고 검토하고 갔을 겁니다. 네. 그때는 좀 엉성했습니다. 네. 엉성했는데도 우리 보수파가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쪽에서는 저렇게 정교하게 가더라도 그때 없었던 우리 보수파의 중심인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있고 이미 우리는 벌써 이것을 경고를 벌써 뭐 거의 1년 전부터 했습니다. 예. 이재명이 기소될 때부터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이 이제 다 1, 2심이 1심 선고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분명히 이재명은 목사님 뭐 거의 매일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이재명은 자기가 대법원까지 가서 뭐 되거나 그 이전에라도 1심에서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그게 기회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진 뭐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뭐 국회는 이재명 방탄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말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있고 또 한 번 그런 면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집권 여당이 잘 대응할 줄로 믿고 있었는데 정말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예. 저대로 싸울 줄 모릅니다. 예. 저하고는 우리 타협을 해도 안 됩니다. 적과는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이가 이야기하는 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고, 네. 예.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다 그러는데, 전 선대병법도 또 안 읽어본 겁니다. 예? 누가 있는지 저는 운동권이 문제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건데, 선대병법에 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것이 차선입니다, 차선. 그러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수 중에 하수면은 나머지 그 하수가 뭐겠습니까?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항복하면 돼요. 네. 그래서, 옛 고대 시대부터 평화는 말로나 협정이나 문서로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 전쟁도 예방되지 않는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고 이제까지 역사가 쭉 그렇습니다. 그 고대 로마 장군인 베제티우스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그 말 한 것부터 그때부터 모든 역사는 전쟁을 잘 대비하고 미래를 잘 대비하는 국가는 강성해지고 살아남고 전쟁도 모르고 전쟁이 날 줄도 모르고 그냥 결국 로마도 결국은 사치향락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맞아. 내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촛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네,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지금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60년대 우리가 미국을 동경했던 것만큼 동경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한복 입고 사진 촬영 한번 해가면은 그 가문의 갑으로 현관 앞에 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를 왜 북한을 동경하고 북한의 들미를 잡히는 행동을 계속합니까? 이런 집단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참 원통해 죽겠습니다. 지금 조선족을 비롯하여 동남아에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뭐 이런 등등에서 지금 수도권에 와서 사는 사람이 120만 명이에요. 120만 명. 120만 명이고 우리나라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 지방자치 투표권을 줘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야당들이. 지방자치 투표권을 준다고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늦잠 자서 이제 일어난 사람들은 빨리 출발하세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부터 빨리빨리 이번에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제 말을 자꾸 과장돼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일주일 전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오후 2시에 모여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형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지켰어요. 예배만 참석한다. 예배만 참석한다.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가고 헌금 시간에 계좌번호를 띄우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 광화문 세력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수도 없어요. 돈을 그쪽으로 붙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끊고 국민대로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거기를 주도하는 사람 정성진 이 사람은 완전히 잡합니다. 내가 그 교회 봉해까지 했어요. 뿐입니까? 장종현 축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누가 진행하는지 명단을 달라 했는데 비밀이라고. 근데 손현보 목사는 지난 주일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회인데 명단을 왜 줘? 우리 집회? 그럼 우리 집회는 우리 보고 참석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럼 차라리
그렇게 나한테 2번이나 와서 말이야 같이 참여해달라고 말이야 사정을 해놓고 말이야 교인들 앞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우리 집회인데 명단을 왜 주냐고. 우리 집회면 우리 보고는 오지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일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다. 그리고 이 손현보 목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비밀로 세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3분의 1은 광화문에 다 왔다 간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지 말으려니까요. 그래서 뭐 내려가서 뭐 정광훈을 2단으로 규정하겠다. 그리고 광화문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제명하겠다. 제명 왜 못합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세월호 교회 성도들이 반란이 일어났을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세월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정광훈 목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미 사라졌어. 북한 연방제로 넘어갔어. 정광훈 목사가 3번 깜빵 안 갔다 왔으면. 그리고 손현보 목사는요,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통해서 고신 측에서 2단을 결의하려고 하는, 이것도 내가 설명이 필요해요. 2단을 결의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반대해서 막았다. 자, 이것의 출발은 최상경입니다. 최상경. 최상경이가 8개 교단의 2단 대책위원회들을 소집을 해서, 그래서 최상경이가 한기총에서 그때에 짱박이, 처음에는 통합적 모습으로 2단 대책위원으로 들어왔다가 전문위원이라 해서 이 사람은요, 한기총이 바뀌어도 계속 2단 대책위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측 모습으로, 그때 총회장 하기 전인데, 내가 한기총에 한기총 총회장이 날 보고 한기총에 좀 참여를 해달라. 그래 2단 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해달라. 그래 갔어요. 아침 7시에 회의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최상경이 얼마나 나쁜지 압니까? 근데 뭐라고 발언하냐.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에 본인이 2단이면서 자기가 2단을 숨기려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내 성격이 가만히 있습니까? 최상경 목사님, 여기에 본인이 2단이면서 숨어서 들어온 사람 누구야? 날 보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뭐 꼭 목사님 보고 한 말은 아닌데, 아니 말을 해보라고. 여기에 자기가 2단이면서 2단을 숨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말을 해보란 말이야.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그때부터 최상경은요, 그 후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뭐라 그랬냐. 내 듣는 데서 지나친 반미도 문제지만 지나친 친미도 문제다.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경 이놈은요 완전 좌파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제 한기총 대표장이 된 뒤에 임원회를 하면서 난 투명하게 하겠다 해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했어요. 최상경이가 하루는 날 보고 만나자 그러자. 그래서 워크에서 만났어. 만났는데 날 보고 돈을 5억을 달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이 한국교회에서 활동을 하려면. 그래서 나는 그때 돈 한 200만 원 정도 차비를, 그래도 예의를 갖추려고 차비를 200만 원 가지고 갔어. 그래서 나는 돈 5억을 낼 힘이 없습니다 하고 내가 200만 원을 줬더니 200만 원을 확 던지는 거야. 땅바닥에다가. 그래? 그래서 내가 돈 200만 원 내가 주워왔어요. 그때부터 최상경이가 나를 조지려고 마침 전국의 8개 교단의 2단 대책위원회는 자기가 잡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신측한테도 그렇게 바이러스를 넣은 거예요. 이걸 손현보 목사가 막아줬다. 그건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 통해서. 나는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감사해요. 그러나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손현보 목사도 지금 처음 들을 거예요. 이것이 최상경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상경이 때문에. 그러나 최상경이가 그렇게 나를 2단 만들려고 별 발악을 다 해도 380개 교단 중에서 나를 2단으로 결의한 교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나를 2단으로 결의해요? 내가 철야기도 할 때 강원에서 서울 고백서 선포하는 거 안 봤어요? 이 서울 고백서 이거요, 성령이 밀어낸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2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최상경이는 지금도 날 보고 2단이라 그래요. 최상경이가. 은퇴한 원로 목사가. 그러면서 김사만이도 나한테 돈을 줬는데 목사님이 왜 나한테 돈을 5억을 안 주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 와버렸어요. 온 뒤부터 최상경하고 나하고 원수가 됐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임원회 하다가 최상경이가 나한테 돈을 5억을 달라고 했다. 이걸 유튜브로 전부 다 중계방송, 내가 임원회 한기총 대표장 하면서 임원회들 투명하게 하려고 아예 유튜브로 중계방송했어. 했더니 최상경이가 이거 고발을 했어요. 나를. 자기는 5억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하고 종암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상경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관이 그 다음에 이 검사가 어떻게 판정했냐. 이 최상경이가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돈을 받고 이재록이한테도 돈을 받고 이렇게 돈을 받은, 그거 무슨 뭐 교회와 신앙인가 뭐 잡지를 운영하면서
수없이 목사들에게 돈을 뜯은 걸 봐서 김삼 목사님한테도 돈을 뜯었고 이걸 봐서 정가훈 목사한테도 5억을 요구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 해서 내가 무혐의를 받은 거예요. 무혐의를. 손현보 목사님 알고 계세요? 아니 부산에 있으니까 이 중앙에서 돌아가는 걸 뭘 안다고 그러시냐고. 뭘 안다고. 이번에도 손현보 목사님 불쌍해요. 응? 한국 교회요? 교회 날 거기 대형교회 나왔어요? 소원석교회 나왔어요? 안 나왔죠. 명성교회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세문안교회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90%가 강화문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거기 연단에 있었던 사람들 빼고는 연단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절반은 강화문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이 왕창 모이니까 말이야 자기 보고 모인 것처럼 마치 한동훈이하고 비슷해. 욱해가지고 말이야 이제 내가 강화문을 먹을 수 있다. 먹어요? 한번 먹어보라고요. 오늘도 무슨 뭐 서울에서 뭐 행사 따로 한다며요. 손현보 목사가. 정신 나간 소리야. 배워요. 손현보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은 내 나이적으로 나한테 후배잖아. 왜 나하고 맞설라 그래 계속. 내가 지금까지도 열려 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나하고 5분 화해하는 거 영상 찍자. 지금도 아직도 유효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화답을 안 하고 자꾸 말이야 거짓말로 말이야 100% 싫어한다가 정가훈 목사를 100% 싫어한다. 100% 싫어하는 사람을 대라고 이름을. 누가 나를 싫어했는지 100% 대란 말이에요. 김장한 어른요? 김장한 어른은요 하루 날 보고 극동방송으로 오라 그래요. 갔어요. 갔더니 아침 7시에 아침을 먹으면서 목사는 주일날 설교만 하고 시민운동, 가문운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해놓고 자기는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왜 김장한 어른이 나쁜 사람이냐. 잘 보세요. 이 기독당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사랑실천당, 자유통일당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조영기, 김중곤이 만듭니다. 조영기, 김중곤 목사님은 김장한 목사님하고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면 안 되죠. 중립을 지키든지. 계속 기독당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계속. 정승진 목사님 나를 엿먹이려고 기독당 토론회 하자 해서 오정호하고 나하고 토론을 했죠. 그때부터 정성진은요 완전 좌파예요. 근데 좌파 목사들을 앞세워서 개회사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손현보 목사님이 잘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 그 사람들은 차별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차별금지를 뭐 반대하는 이거는 한국 교회를 속여먹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손현보 목사님 지금도 정신 차리고 빨리 나한테로 오세요. 절대로요 그 사람들은요 이념적으로 사상 돌이키지 않아요. 특별히 그렇게 싫어하는 WCC 또 WEA 손현보 목사님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CBS를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정성진이가 CBS 사장했어요. 그렇게 구분이 안 되냐고요. 좋아요. 지방에 사니까 정보가 약하니까 모르지만은 저는요 감히 좀 과장법을 말한다면 대통령 다음으로 나는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일반 세상 정보를 비롯해서. 내가 국회의원들 안 만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옛날부터 벌써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국회의원들을 수도 없이 만났고 1대1로 만났고 부산에 있는 조경태를 비롯하여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나같이 활동해봤습니까? 지금도 열려있어요. 빨리 오세요. 와서 나하고 화해 영상 찍고 우리하고 같이 운동을 해야 차별금지를 막든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루어질 오늘 바로 내란 사태 이것도 못 보면서 무슨 일주일 후에 이루어질 오늘의 위기를 못 보면서 무슨 한가하게 뭐 차별금지를 막겠다. 이거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정가훈 목사하고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 돼요 절대로. 오늘 모이는 거 보세요. 강화문에. 그리고 주일날 우리 예배 모이는 거 보면 몰라요? 내가 다 보내드렸죠. 손현보 목사님한테. 봐라 주일날 이게 연합 예배 모이는 거 한번 봐라. 주일 연합 예배만 가지고도 승부할 수 있어요. 차별금지요 다 아웃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지금 드디어 D-Day예요. 왜? 이재명의 재판 선고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초조하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극렬하게 선동하는 거야. 이건 북한의 김일성이보다 더 세게 선동하는 거예요. 자 계속 들어주세요. 몰아낸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함께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다. 자 한전영 장군님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가 예. 반대말을 하거든요. 반국가 세력. 예.
이재명의 반국가 세력은 누구를 보고 말할까요? 자기를 죽이려. 정말 이게 네, 저는 네. 지도자급 리더들은 네. 염치가 있어요. 염치가. 네, 네, 예? 네. 아마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네. 정과 사범의 파렴치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네. 안 나옵니다. 저런 자리에 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과 사범에 뭐 기소만 해도 7건, 예? 그런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하면은 딱 혼자서 정정당당하게 사법부의 평가를 받아야죠. 예. 근데 이렇게 전 국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을 뭐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욕설 사건, 그 다음에 뭐 무슨 탤런트하고 사건, 그 다음에 형하고의 형수 사건. 예, 뭐 이런 거 보면은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리더가 아니라, 예? 그냥 숨죽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되고, 어떻게 도지사가 되고,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어떻게 야당의 대표가 되는 건지, 저는 뭐, 그 김철원 교수가 이야기하는 경기 동부연합이 그렇게 다 했다고 보는 건데, 저는 뭐 동의합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안 속아야죠. 예. 그리고 한번 밑에서 우리 군에도 지휘관 하면은 거의 뭐 벌거벗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병사들까지도 부하들이 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그 험을 갖고 있으면은 가족 포함해서 진출 못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런 시스템을 못 가지는지. 미국 같은 경우는 거짓말 한번 하면은 정치 생명 끝납니다.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것은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정과가 수룩하게 북한에 훈장 타듯이 이런 사람들이 전 국회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를 OECD 국가 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30개 국가를 조사했더니 그 나라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도가 꼴찌에서 3번째라는 겁니다. 우리 밑에가 칠레하고 페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꼴찌가 국회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입니다. 그러면 이거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참 이거 공무원 제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산화되고 다 AI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공무원들 해고를 못하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뛰고 독거노인들 이런 데 다니면서 도와줘가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뭐 영혼 없는 그런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보완하고 하는 것에 전념해도 시원찮을 거예요. 그런 거는 다 내팽개쳐놓고, 예? 개인 한 사람이 사법 처리 때문에 방탄을 하는 국회 이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자존심 없습니까? 예?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저는 이거 영적 싸움이라고 봅니다. 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은 아주 가혹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설득하고 전도하고 할 사람들은 해야지만은 악한 자들은 우리가 응징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고 아마 지난번 제가 들으니까 지난번 2일날 하고는 저 친구들이 예상보다 좀 적게 모여가지고 네. 자체 뭐 또 토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여기서 진짜 우리가 한번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친구들이 이거 이제 우파 애국 세력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려면은 이 한 번 하루 토요일 날 그냥 아이들 손잡고 예. 외출 나오시듯이 한 번 나오십시오. 예? 이재명 저는 좌파 정권이 한 번만 더 들었으면은 우리나라 망한다고 봅니다. 예? 망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발전했습니까? 예?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좌파 정권 때는 그냥 국민들한테 퍼주게 하고 맞아요. 한 가정도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된 부모면은 내가 좀 못 먹고 내가 못 쓰더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예? 이 가난을 좀 벗어나자. 내 자식만큼은 좀 나보다 낫게 하자. 이게 맞아요. 가정의 부모들의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은 예? 특히 문재인 정권 500조를 국가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500조, 예? 500조. 그런데 거기에 왜 놀아납니까? 왜 놀아납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은 지금 계속 우리 목사님 방송으로, 영상으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연방제 그냥 넘어갑니다. 예? 미군 철수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없어지면요.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기업들의 법인세가 21%입니다. 미국이. 이 21%는 OECD 국가의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네. 그런데 이것을 15%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낮추고. 예? 또 사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돼가지고 세금을 잘 내야. 그렇죠. 예? 그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 해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20년 만에 잘, 떵떵대고 살던 그 나라가, 예? 석유 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국유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끼리 해먹으려는 겁니다. 그냥 20년 만에 다 망했습니다. 예? 그런 걸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왜 저기에 동조를 합니까? 왜 촛불을 들고 나갑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보 아니면은 간첩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왜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헌신해야 됩니다. 조직을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정말 한국 교회가 회개할 거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징계받을까 정말 겁이 납니다. 오늘 많이 나와주십시오. 지금 신납니다. 지금 울산에서도 지금 출발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제 막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1000만 명이 모여야 되고 이재명이 지금 5만 명을 동원했는데 이재명을 말을 듣고 5만 명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 주장대로 하세요. 처음에 뭐냐 연방제로 가세요. 그냥 북한으로 가시면 돼요. 아니 왜 대한민국을 데리고 가려고 난립니까? 자기들만 가면 되지. 그 다음에 대기업 해체하세요. 한번 해봐요. 대기업은 미국으로 다 가버려요. 대한민국 망해버려요.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주장대로 평택에 가서 5만 명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거기 가서 하세요. 집회를. 왜 강원에 와서 왜 떠들어요?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한국 교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 1000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엘빈 토플러 미국의 미래학자, 로버트 베로, 이런 미래학자들 미국에 이 사람들은 교수를 하다가요 하도 예견이 잘 만나서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기업에서 돈 주고 사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지금요 테슬라 주식이 3.5% 올랐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예견해서 테슬라 주식을 사세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교수를 하다가 하도 이 사람들은 오늘날 현 시대의 노스트라다무스라 그래요. 엘빈 토플러, 하버드대학교 교수 로버트 베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결같이 예언합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로 북한을 통일을 하면 이 북한은 바로 북한의 노동력과 북한에 있는 우라늄 강선 자원과 한국에 있는 기업 돈과 자본과 기술이 붙어버리면 미국의 IBD부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 왜 인류 역사상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북한도 우리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지금 팽팽하게 지금 돼 있어요. 한국 마찬가지. 이것이 두 개 합쳐져 버리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GNP가 40만 불 이상 넘어간다는 거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나는 그때 나이가 93살 정도 될 것 같은데 한국이 통일되면 내가 한국에 가서 한번 볼 것이 있다. 뭐냐? 옛날에 고토인 동북삼성, 흥룡광, 유럽성, 길림성을 통일된 한국은 다시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미 벌써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벌써 유럽처럼 연방제를 해버리면요. 동북삼성, 북경, 상해, 광동권 이게 4개 나라로 연방제 해버리면 중국이 해버리면 두려운 거야. 그러면 동북삼성은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붙어버리지. 우리하고 연합하자 그랬지 바로. 이걸 벌써 미래학자들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그때 가서 동북삼성이 어느 나라 땅이 될지를 나는 관심 있게 주목하여 보겠다. 이걸 미래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자, 또 마지막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 연설, 장천체육관에서 한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정반대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반국가 세력. 보세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황 전 장군님. 지금 오늘 그 행사가 과연 우리가 이기느냐, 이재명이 이기느냐에 대해서 한국에 와 있는 통신사들,
뭐 미국의 MBN을 비롯하여 뉴욕타임스, 과연 우리가 이기느냐 이재명이 이기느냐에 대해서 한국에 와 있는 지금 근데 이 하나 이런 열렬한 또 애국자들이 있는데 방송실 슈퍼챗 그 명단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이 오후 3시부터 하니까 지금도 출발해도 세상에 살 것인가, 지금 현재 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세상에 살 것인가, 찔끔찔끔 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박정화 2만 원 또 슈퍼. 네, 이게 원래요. 100병 하는 거야. 응? 우리 노조연도 승리를 위하여 시카고 교민청에서 100병 해주심으로 네. 사기 선거를 했음에도 우리가 모이면은 아마 이재명이는 폭삭 망할 겁니다. 아니 사기 그렇지 10,000명. 근데 보니까 저도 그 오늘 지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지. 강은식 목사님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목사님 내일이 결전의 날입니다. 그렇게 꼭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근데 더 마치고 또 2부 방송은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요 점심 먹고 출발해도 돼요. 오후 3시니까. 그 다음에 강원도